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국현의 안보정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뭐니 해도 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이 사저 가압류, 이건 뭐 도의적으로 보더라도 말이죠. 그거 뭐 집값 다 보태주겠다 할 때 그 초심을 잃지 말았어야죠. 그래야 김세희 가세연이 빛나는 것이지. 지금 마음이 돌아서 가지고 아무리 뭐 내용주명 2명 보냈다고 하더라도 2번 보냈다 하더라도 그걸로 우리 국민들이 최선을 다해서 뭐 설득을 하고, 예를 들어서 돈을 못 받았다 그러면 충분히 경감을 가졌다고 우리 국민들이 생각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비판의 소지가 상당하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대부분의 우파 이 방송들의 특성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이 김세희도 여기저기 나와서 이제 본인의 입장을 강변을 했죠. 예, 왜냐하면 일단 뭐 법원에서 이겼으니까 난 당당하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추가적으로 지금 논란이 확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양측 다 추가 소송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또 그 가능성을 있다가 아니라 하겠다라는 그런 의사 표명까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 이제 그동안에 이제 김세희 입장은요, 이미 뭐 가처분 신청이 다 받아들여졌고 우리 국민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측 입장도 많이 알려져 있어요. 더군다나 이제 강용석이가 말을 했잖아요. 김세희가 이건 잘못됐다, 이런 식의 이 강용석의 발언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자, 그런데 이제 강용석의 발언에 이어서 강용석 변호사가 이제 일종의 반전의 기회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예. 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어서 이동찬 변호사가 이제 한 방을 날리고 있습니다. 이거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인세 지금 10억이 이제 그게 쟁점이잖아요. 이 구두 약속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거 아니에요. 김세는 없었어 이렇게 하는 것이고, 지금 이동찬 변호사는 무슨 소리야, 다 확실하게 있었는데. 자, 이렇게 해서 추가적인 지금 소송 제기하겠다. 예, 민형사소송까지 제기하겠다. 이런 입장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강용석 변호사의 이제 강용석 변호사는 이제 그 당시 내용을 잘 알으니까, 그 얘기를 한 것이고, 그러고 지금, 요 이동찬 변호사는 이제 앞으로의 법률 대응, 요거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앞으로 말이죠, 더 큰 논쟁이 될 수밖에 없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뭐라 그럴까요? 강용석 변호사의 경우에는 이제 필요하면 자기가 이제 법원에까지 가서도 이제 진술하겠다, 이런 의사까지도 명확하게 내놓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자세히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이진수 위원장의 출마 여부가 지금 정치권에서는 뜨거운 감자 중에 하나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뉴델리에서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대구시장에서도 압도적으로 1위고요. 대구하고 경북도가 합쳐졌을 경우에서도 압도적 1위를 달리고 있다. 이런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정치권에서 흘러다니는 얘기들을 쭉 들어보면 꼭 대구시장만이 아니라 대구시장에 누군가 현역 국회의원이 나갈 경우에는 보궐선거에도 관심이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이미 좀 대구시장의 경우에는 이제 홍준표가 관뒀기 때문에 공석으로 돼 있어요. 아무나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호영, 추경호가 이미 이제 그 출마 선언을 한 상태고, 그리고 이제 경북지사 선거에는 이미 이제 이철우 현 이선에 3선 도전하겠다 입장을 내놨고요. 그리고 이철우 현 도지사의 경우에는 전국 도지사 이 평균 실력에서 1위를 연속해서 달릴 정도로 엄청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지지세도 제일 단단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경북지사 출마를 선언한 사람들이 김재원 최고위원하고 최경환이가 있고요. 여기에 이어서 지금 이번에는요, 현 포항시장인 이강덕 시장이 이제 포항 3선까지 했기 때문에 시장으로서는 이제 더 이상 출마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북지사로 발을 바꿨어요. 그래서 경북지사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김재원 최고나 그런 게 이철우 지사나 김재원 최고, 그 다음에 지금 최경환 장관, 이런 사람들은 뭐 너무나 잘 알고, 이강덕 포항시장도 나름대로 인지도가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항, 그러니까 3선 했잖아요. 그리고 저도 이제 종종 보도해드리는데, 백악관에 가서까지 철강 산업, 뭐 포항은 이제 포항 이꼴 철강 아니에요. 철강 가세 올리지 말아라 라고 해서 1인 시위까지 할 정도로
투쟁 정신도 확실해요. 예. 그리고 이제 이분은 이제 평생 경찰 공무원으로서 아주 대성공을 하신 분이죠. 자, 그래서 이강덕 시장이 일종의 이제 이 다크호스로 지금 등장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언더독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판을 뒤집을 거냐 말 거냐, 이 관심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이강덕 포항시장 이제 새롭게 출마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조금 상세하게 보도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권 동향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여권 동향. 이건 뭐냐? 우선요, 지금 이제 이 합당 문제를 가지고 지금 민주당이 내전 상태에 빠졌는데 뭐 제일 큰 내전이 아니냐. 그래서 지금 합당 문제, 지금 이제 이 정청래의 경우는 아이, 그렇게 하기 싫으면 관둬다 안 할래. 지금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 정도로 굉장히 뜨거운 감자 정도가 아니죠. 핵폭탄이 터진 거예요. 핵폭탄. 아니, 정청래 대표가 나 안 할래 이런 거 봤어요? 끝까지 고하잖아요. 그래서 1인 1표제 대의원하고 권리당원 이것까지 두 번 딱 해가지고 제소해가지고 통과를 시킬 정도로 강한 추진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 그 추진력이 이제 민주적이냐 비민주적이냐 이제 이런 문제는 있을 수 있지만, 여하간 레디 고 하면 그냥 가는 선수인데, 일단 이 합당 문제를 그렇게 당원들이 싫어한다면 나 안 해도 돼 이렇게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당원 투표로 붙여버릴래 했는데도 이게 역풍이 계속 커지니까, 아이, 그럼 나 안 하고 안 할래, 이거를 뭐 진짜 안 한다는 말은 아니고 열불이 나니까 안 할래 해가지고 이제 오히려 지지자를 확장하는 이런 전법이라고 저는 보는데, 이 정도로 이게 큰 문제가 됐는데요. 드디어 이제 강북구가 또 오늘 폭탄을 던졌습니다. 자, 이 정청래대가 특정 방송 좌표 찍기가 어디겠어요? 정청래 가보면 뭐 거의 김호준이 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전화번호를 깠다 이겁니다. 그 사실 여부는 제가 확인을 아직 못했습니다. 예. 자, 그래서 근데 뭐 강북구가 얘기하니까 사실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 이후로 지금 이 문자가 2만 개가 왔다. 이래서 되겠느냐, 해명하라,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반명 3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강북구가 누군지, 이번에 이제 최고위원이 됐는데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그래서 저도 잘 몰라요. 뭐 물론 뭐 기본 언론에 나와 있는 인적사항이 알지만 잘 모르는데, 핵심은 누구냐? 강덕구라고 하는 사람은 우선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대표할 적에 사무 부총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측근이죠. 그리고 김민석의 최측근 중에 한 사람으로 활동을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김민석이는 뭐래요? 자기의 로망은 뭐냐? 서울시장과 당 대표인데 서울시장은 내가 임명직에 앉아있기 때문에 어렵다. 예. 그런데 당 대표 이 로망은 접지 않겠다. 최근에 그런 입장을 내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김민석과 지금 정청래의 싸움이 이미 시작된 거예요. 이 싸움이. 왜냐? 이게 이대로 이제 딱 가버린다. 그러면 게임 끝나는 거죠. 왜? 지금 이제 친전청래파도 상당하잖아요. 아니, 박찬대를 사실은 뭐 이 대표 입장에서 이 대통령 입장에서 그 당시 이제 언론 보도를 제가 기억해 보면, 사실상 박찬대가 좀 됐으면 하는데 정청래도 그렇다고 해서 실현하는 건 둘 다 좋아해. 너희들끼리 싸워봐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내심은 박찬대 쪽으로 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이겼잖아요, 정청래가. 근데 이거 이제 조국당까지 돌아 버리면, 이제 조국당은 누가 보더라도 이 문재인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마음의 빛을 많이 지고 있어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친구들이 쫙 오는 거지. 게임 끝난 거예요. 게임 끝난 거. 1인 1표제 때문에도 당 대표 연임에 굉장히 빠르게 가 있는데, 그 목표 지점에 이번에 이제 딱 합당까지 되면 만세 부르는 거예요, 만세.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 연임할 때 꽃길을 가려고 당헌 당규 자기에게 유리하게, 그러니까 경선 가잖아요, 항상. 경선을 가게 당헌 당규 딱 들어가 있으니까 경선 붙어봐야 어느 누가 붙더라도 게임이 안 돼. 그러니까 아예 이재명 대표가 대표 2번 할 때는 아예 어디, 그러니까 개미 한 마리 얼씬거리지 못했잖아요. 그걸 정청래 옆에서 봤지 않습니까? 같이 최고위원 했으니까. 대표 최고위원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정청래가 그거 딱 배우는 거죠. 그걸 지금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합당만 되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강덕구, 황명선, 이현주 이런, 그러니까 반친명 반정청래파가 아주 목숨을 걸고 좀 달려드는 거예요. 안 돼 하고. 예. 그러니까 정청래 열받으니까 아니 나 그럼 안 할래 해버린 거예요. 안 할래 하는 사이에 뒤에서는 이제 딱 그 친정청래파들이 이제 판을 짜겠죠. 시나리오를 어떻게 밀고 갈 것인지, 정말로 당원 투표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당원 투표면 또 이기겠죠 뭐. 근데 뭐 이긴다는 또 보장은 없어요. 왜냐? 이번에 1인 1표절 때도 간신히 이겼다는 거 아니에요. 17표 차이로 과반. 그러니까 이렇게 이 당
당원들한테 투표 묻기도 그렇게 쉽지는 않다. 그러니까 나 그냥 아예 안 해버릴래. 그렇게 열받으면 그렇게 너희들이 다 반대. 이렇게까지 지금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되고 강덕구가 문자 2만 개 받았다. 이걸 까면 강덕구 자기한테 유리한 걸 알지만 제가 보기에는요. 꼭 유리한 것만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청래가 이렇게 못된 짓을 한다. 그래서 자기에 대한 그러니까 이제 반대 합당 반대론을 좀 키우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 전체의 지금 지분이 지지자들 지분이 정청래가 일단 많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정청래파가 결속을 탄다냐. 결속. 타득색. 제로성 게임. 진짜 너 죽으면 나는 살고 내가 살면 너는 죽어. 딱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꼭 득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래서 여당이 이렇게 내전에 지금 깊이 빠지는 것은 대한민국 국가 발전을 위해서 지금 그렇게 좋은 게 아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예. 왜냐하면 여당은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이 주인 역할을 하는 게 여당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당답게 그야말로 정책 개발에 몰두를 해야지. 이거 합당 가지고 언제까지 끌고 갈 거요.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져 그러면. 예. 그런 얘기를 하고 싶고 그다음에 이 대통령 이거 지금 어떻게 보면 만기 칠남인데요. 어제 오늘은 어제까지도 부동산 문제가 있었나요? 하여튼 뭐 이재명 딱 이름 치면 대통령 치면은 전 부동산만 나올 정도로 많이 거의 매일 언급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방향을 바꿨어. 또 가짜 뉴스. 어느 가짜 뉴스냐? 야, 이번에 좀 차원이 달라요. 무슨 뭐 보수 유튜버들 뭐 보수 신문들의 가짜 뉴스가 아니라 대한상의에서 대한상의에서 보도자를 낸 거. 저도 여러분께 보도해 드린 바 있어요. 대한민국이 부자 사람들, 초부자들, 해외로 이주해 가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네 번째 속할 정도로 상속세가 심각하다. 예. 상속세. 근데 대한민국 상속세가 높다는 건 뭐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건희도 지금 저 누구죠? 이 홍라 여사도 지금 연부연납해 가지고 5년 나눠서 내고 그래 갖고 얼마 전에 삼성전자 주식 뭐 2조 원어치 얼마 팔았다. 이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상속세가 무시무시해요. 예, 그러니까 이거 고칠 필요가 있어. 그러니까 지금 이 상속세가 높아서 해외로 도망간다. 이 자료의 인용된 대한상해에서 인용한 이 통계에 일부 오류는 있을지언정, 예, 상속세가 높은 거는 그건 사실이잖아요. 이것도 고쳐야 돼요. 예, 이것도 고쳐야 돼요. 그런데 이거를 이재명 대통령이 X계정, 요즘 이재명 대통령이 X계정에 많이 올려요. 예. X계정에 딱 올려갖고, 난 상황이 이거 가짜뉴스인 거 단단히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라 이거죠. 이거 대한상이 죽었어요. 제가 보기에. 예, 그래서 대한상의 회장은 누구냐? SK의 최태원 회장이 상의 회장입니다. 그래서 대한상의가 즉각적으로 이제 추가적인 보도 자료를 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대통령 지적이 맞는 거예요. 이렇게 맞게 지적하는 건 좋아.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거를 대통령이 꼭 그것도 X 계정이라고 하는 이 폭발력이 큰 계정을 통해서 왜냐하면 대통령이 올린 거하고 전욱현이가 올린 거 다르잖아요. 이 파급력이. 그렇게까지 해서 대한상의를 조지는 게 맞느냐? 통치 방식, 문제 제기 방식. 야, 이거는 좀 더 생각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이 너무 만기칠남하면 다 피곤해. 다 지쳐. 질려버려. 예, 제가 대통령이다. 저는 이렇게 안 해요. 대통령이 격에 맞아야 돼. 대통령이 물론 상속세, 탈출 이거면 대통령도 가져야 될 관심 분야 중에 국정의 하나의 중요 분야일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걸 꼭 공개적으로만 해야만 맛이 나냐 이거예요. 맛이. 대통령은 만나기 위해서 정책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물론 대통령 사람이니까 맛도 느껴야지. 고통도 느끼지만 즐거움도 느껴야지. 예. 내가 지금 대통령인데 얼마 안 되니까 한마디 하면 일사불란하게 가는 거. 아이 좋죠. 그러나 대한민국에 적이 있다. 대한민국은 이제는요. 저는 옛날에 제가 유엔 대표부에 근무할 때만 하더라도 몇 년, 한 10년 전까지 해서 중견국이라고 했어요. 근데 저는 중견국이라는 말을 안 쓰고 싶어요. 요즘은 저는 강대국이라고 하고 싶어요. 강대국이라. 강대국. 아니, 군사적인 측면만 보더라도 우리가 핵 빼놓고는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센 나라입니까? 군사 강국, 방산 강국, 방산 4대 국가, 군사력 5위.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인 GNP를 듣더라도 전 세계 1인당 GDP 6위. 일본 연속 2년, 3년씩 앞설 정도로. 강대국이지, 그 정도면.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런 대통령은 강대국의 글로벌 국제적인 위상에 맞는 그런 통치 방식, 국정 운영의 틀, 기술, 전략, 전술을 가지고 있어야 돼. 예. 대한상공회의소, 무지개 대한민국
이 5대 경제단체 중에 하나예요. 예. 대한상업이 엄청 커요. 그렇잖아요. 여기 제일 큰 거, 전경련 있잖아요. 전경련. 그다음에 무역협회, 대한상의, 중소기업중앙회가 5위인가요? 하여튼 대표적인 그 경제단체예요. 5대 경제단체 중 하나가 대한상의 회장. 그러니까 SK 회장이 거기 가서 하고 있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큰 단체인 것만은 맞아. 근데 그 큰 단체가 그 상속세 때문에 해외로 나간다. 이 보도자료를 냈다고 그래서 대통령이 저렇게 세게, 그러니까 직접 SK 정해. 또 워딩도 너무 세. 이거는 이게 만기 칠남의 전형적인 행태가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이 대두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하려면 이 정도는요, 이거 일개 부처 장관이 해도 되고 차관이 해도 되고 국장급에서 해도 돼. 예. 그리고 청와대 같은 경우 굳이 하려면 이거 문제가 되겠잖아요. 저도 청와대 근무해서 알잖아요. 이거 매일 아침 6시에, 우리 때는 매일 아침 6시에 모여서 이 비서관들 회의를 하거든요. 예, 각 부처 수석별로. 그럼 거기서 언론 다 갖다 놓고 한다고. 중요 비서관 수십 명 다 모이는 거 아니고 핵심 비서관들. 저도 매일같이 아침에 그 회의를 참석하면 언론 스크래핑 다 해갖고 문제 기사들 대책까지 탁 써서 아침에 6시, 7시 되면 대통령이 딱 볼 수 있게 조치하거든요. 예. 그러면 그런 거면 이제 수석 정도에서 해당 장관한테 가든가 아니면 대한상인은 워낙 큰 단체고 최태원이가 회장이니까 저렇게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꼭 그걸 대통령이 X계정에 올려갖고 난리를 쳐갖고 병신을 만드는. 예? 이거 참 고쳐야 된다. 그래서 대통령은 이제 무게감 있게, 예? 이제 성남시장 경기도지사가 아니잖아요. 무게감 있게 국정을 지시하고 고치고 이래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싶어요. 자, 그래서 지금 서설이 조금 길었습니다. 매우 중요한 뉴스들인데 조금만 제가 살을 붙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박근혜 대통령 이동찬 변호사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동찬 변호사하고 누구죠? 강용석, 이 두 분이 판을 지금 이제 반전을 시키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동찬 변호사의 요 주장 내용을 보면은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이건 이 법원이 그야말로 터무니없는 법원 기망행위다 이겁니다. 김세희가 가압류를 신청한 거 해서 이거 수용이 됐는데 이거 터무니없는 법원 기망행위다. 법원을 속였다 이거죠. 예. 자, 그러면서 이미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채권 채무 관계는 없다 이겁니다. 없다. 예. 자, 그래서 이 가압류 결정은 법원을 속인 행위다. 예. 그래서 대통령께 지급할 돈이 전혀 없고 변제받을 대연금만 남았다는 식의 김세희 측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이런 전제 아래 이루어진 가압류 신청은 법원에 대한 기망행위다. 예. 자, 그리고는 이제 책, 인지세, 그리움은 아무에게나 쌓이지 않는다. 요 수익 정산 과정에서 이미 종료가 됐다. 채권 채무 관계는. 예. 자, 그래서 이미 정산이 다 끝났다는 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 측 주장입니다. 자, 그래서 김세희가 말이죠. 김세희가 책 판매액이 10억 원을 보장했다고 구두로 말했다. 현재 25억 중 판매액 10억을 빼고 남은 15억 원을 갚았기 때문에 채무는 이미 사라졌다. 15억은 이제 박지만 이가 이제 도와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머지 그럼 15억을 왜 15억을 갚았느냐? 인지세 10억 이거를 딱 보장하겠다고 구두로 약속했으니까 나머지 15억을 지금 박지만이가 갚아줘서 끝났다 이겁니다. 이게 기본이. 그래서 책 출간 후에 3개월 만에 인세 수입 7억 원이 지금 내가 7억 원이 났다고 알고 있지만은 인지세 수입이 이후 4년 동안 정산을 하지 못했다는 그런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여기에 대해서 김세희는 당연히 판매이익금으로 10억 원을 변제해 주기로 약속한 적이 전혀 없다. 남은 10억 원을 돌려받기 위해서 내용 지명을 2차례나 보냈지만은 답이 없어서 부수기, 소송과 가압류를 신청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그 가압류가 인용이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동찬 변호사는요, 김세희 가세현 측이 허위 사실을 전제로 한 가압류 및 주장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은 박 대통령에 대한 추가적인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고 이에 대해서 엄정 대응하겠다. 그리고 구두계약 여부, 책 인세 정산 내역, 실제 대여, 그리고 상환 구조 등은 본안 소송에서 증거조사와 증언으로 가려질 문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이제 앞으로 요 책과 관련해서 말이죠. 인세 수익, 그리고 판매 부수,
그리고 출판 관련 자료 이런 거를 전부 다 까달라. 이렇게 강하게 지금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하나의 이제 큰 흐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강용석 변호사도 말이죠. 지금 여기에 이제 참전을 하고 있어요. 강용석 변호사도 참전을 해서 이거 지금 이제 한마디로 해서 이제 김세희가 이거를 추가적으로 돈을 좀 뜯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내가 좀 안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강용석 변호사도 반박을 하고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강용석 변호사는 이제 어떻게 보면요. 지금 이 삼자적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냥 삼자가 아니죠. 왜냐하면 강용석 변호사도 3억을 냈어요. 총 20억 원 낼 때, 총 20억 원 낼 때 21억은 지금 김세희가 자기 땅, 수용된 그 돈, 거기에서 냈고, 1억은 가세현 법인이 냈고, 나머지 3억은 지금 강용석 변호사가 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여기저기서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금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강용석이가 얘기하고 있는 요 내용을 제가 지금 이미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예, 강용석 변호사의 요 입장문을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당시에 같이 돈을 빌려준 가만 있어봐요. 요건가? 김세희 변호사 얘기도 있고요. 강용석이 요건가 보다. 같이 돈을 빌려준 분이 있어요. 강용석 변호사. 한번 분명히 배워보시죠. 구두 계약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출판과 관련해서 인세와 관련해서 주장하기로는 박근혜 대통령한테 다 쓰는 걸로 다 구두 계약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10억을 못 갚은 게 아니라 저 10억은 어떻게 하기로 한 거냐면 그 책의 인세로 하기로 한 겁니다. 출판권과 인세 그걸 다 해서 그걸 퉁친 겁니다. 근데 이제 와가지고 명확한 계약서가 없으니까 그냥 자기가 보낸 돈과 받은 돈만 가지고 10억을 내놔라. 저 책과 관련해서 단 한 푼도 박근혜 대통령한테 드린 게 없어요. 제가 팔아가지고 다 먹었습니다. 인세로를 어느 정도 갚았으니까 남은 것만 하면 돼가 아니라 계약이긴 했지만 비용으로 일종의 인세에 대한 권한을 구입하거든요. 계약이 하지만 그러면 사실 돈을 안 갚은 게 아니죠. 예를 들어 10억보다 이익이 부족했다 그러면 본인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수익을 못 내서 손해를 본 거고 오히려 더 10억보다 더 팔았으면 본인들이 잘 계약을 해서 이익을 오히려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익하는 그래서 하는 일은 안 맞고 당시에 바로 세월호 연구소라고 하는 방송에서 이런 책을 가지고 하는 거였어. 결국 이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자분들이나 이분에게 뭔가 안타까움이나 애달픔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일종의 마케팅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쉽게 얘기하면 책 팔아먹을 때는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저희가 일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영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와가지고 본인이 계산기 뜯어보니까 몇억 비네? 한 3억 비네? 몇천만억 비네? 그러니까 내놓으십시오 하고 그게 사실 계신데 가비를 보는 거는 그거는 참 어렵겠다. 제가 그래서 당시에 같이 돈을 빌려준 분이 있어요. 강용석 변호사. 분명히 구두 계약이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게 법률 소송을 통해서 진위가 가려져야 되는데요.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두 측의 주장이 정면 대립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과연 책 인세, 책을 팔아갖고 얼마의 수익을 받았느냐. 수익이 받았는데 7억이니까 3억 남았다. 굳이 그걸로 따진다 하더라도 이게 이 박근혜 대통령 측이죠. 3억 남았다. 근데 3억도 준 거나 마찬가지다. 왜? 10억을 보장해 주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구두로. 근데 김세희는 무슨 소리야? 나 그런 약속한 거 없는데? 이래서 이게 이제 법률 싸움으로 벌어지는 겁니다. 자, 이건 이제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진숙 관련해서 뉴델리가 이거를 여론조사를 해봤어요. 뉴델리. 자, 이진숙 의원.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이거를 뉴델리가 이렇게 했더니요. 대구시장하고 통합시장. 대구시장을 했더니 이진숙이가 22.6이 됩니다. 네. 두 번째가 추경호가 14.4. 구용이가 12.7입니다. 예. 나머지 유영아가 그 다음에 4.7. 그죠? 그 다음에 3.5가 홍석준. 그 다음에 4.1이 윤재옥. 그 다음에가 이제 3.0. 그러니까 1등이 이진숙, 2등이 추경호, 3등이 주호영, 4등이 유영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통합시장을 딱 봤더니 이진숙 전 위원장이 무려 19.1로 1등이에요. 그리고 통합시장에는 주호영이가
추경호가 마찬가지로 2등 12.4, 주호영이가 3등. 대구시장 이 복사판이 되네요. 그리고 4등이 이철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5등이 김재원 5.6. 그러니까 이철우 다음으로가 5등이 최경환, 그리고 6등이 김재원, 그리고 7등이 윤재옥,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압도적으로 말이죠. 압도적으로 지금 이진수 위원장이 1등을 달리고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리서치 웰, 여론조사 기관은 리서치 웰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뭐 설명이 이거는 필요 없죠.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거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러면 가상 대결 해봤어요. 김부겸하고 김부겸 총리하고 가상 대결 했더니 이준수가 붙으면 43.1대 김부겸 전 총리는 35.6. 추경호가 김부겸 총리하고 붙으면 39.7대 34.5. 주호영하고 붙으면 주호영이가 36.3대 34.4. 그래서 김부겸 전 총리한테는요, 주호영 의원의 경쟁률이 제일 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예. 그건 뭐, 지금 이제 그만큼 이제 보수의 심장이니까, 그런데 이제 김부겸 전 총리가 이 정도 나온다, 보수 심장에서 대단한 지지율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자, 이 정도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강덕 포항시장과 관련된 뉴스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강덕 포항시장은요, 이 기본적으로 완전히 경찰 출신입니다. 경찰 경력 30년, 포항 출생이고 대구 달성고등학교 경찰대학 1기로 되어 있고요. 공부를 많이 했네요. 이분은 고려대학에서 정책대학원을 나오고 그리고 동국대에서 박사과정을 수료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포항 남부경찰서장, 구미경찰서장, 서울 남대문서장, 그 다음에 청와대 행정비서관, MB 때 청와대 행정비서관 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부산, 경기, 서울청장. 그러니까 뭐 제일 좋은 요직이란 요직은 다 걸쳤네요. 그리고 12대 해양경찰청장 30년 넘게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새누리당으로 들어와서 지금 이게 포항에서 3선을 한 굉장히 아주 유능하신 분이에요. 예. 자, 그리고 이제 포항 이번에 출마를 선언했는데 출마 선언 지난 2월 2일 날 구미시 구미구에서 열었습니다. 그래서 민선 첫 3선 시장 이강덕이다. 그러면서 경북의 미래를 위해서 제2의 박정희가 되겠다. 그래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산업화 정신을 계승해서 경북 중흥을 이루겠다. 그리고 정부에는 말로 싸우는 정치가 아니라 미래를 준비할 행정가가 필요하다. 정치인은 여의도로 가서 정치를 하시라. 나는 행정가로서 경북 미래를 책임지겠다. 이렇게 출마 선언하고 1호 공약으로서는 AI, 지금 로봇 산업 육성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하고 철강 전자와 같은 기존 산업을 위에다가 2차 전지 반도체 방산, 그다음에 이 항공을 결합한 AI 로봇 산업 도시로 산업으로 재도약하겠다. 그래서 AI 고속도로를 조성하고 AI 데이터 센터를 유치하고 AI 산업 단지를 건설하겠다. 그래서 경북을 AI 중심지로 만들고 국민소득 4만 달러, 그리고 일자리 10만 개를 만들고 투자 20조 원 시대를 열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실적, 포항시장 재임 중에 철강 중심 구조를 갖다가 첨단 산업으로 전환해서 16조 5천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고 1만 7천억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 결단과 실천을 제 본인의 강점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아주 뭐 훌륭한 분이에요. 예,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경북지사 선거 전에 이제 김재원 최고위원, 최경환 장관, 그 다음에 이강덕 포항시장까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아까 제가 지금 보도해 드렸는데 이거를 보면 여기에도 지금 여기 아까 말씀드린 이강덕 포항시장 2.9%가 됩니다. 근데 아직 뭐 엊그제 2월 2일 날 했는데도 그래도 2.9까지 나온 거 보면 윤재욱 지금 이제 출마자는 3.3이잖아요. 이거 뭐 굉장히 참 높은 그런 수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신상품이. 예.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상속세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이 대통령이 비판을 하게 된 게 이 상속세 영국 좀 자료를 인용을 해서 4위에 랭크가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중국, 영국, 인도, 한국이 4위. 근데 이 통계가 지금 잘못됐다는 거예요. 상속세 때문에 도망간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 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입장을 내놨어요. 예. 이재명 대통령 사익 도모와 정부 정책 공격을 위해 가짜 뉴스 생산에 유포하는 행위는 지탄받아 마땅하다. 지탄받아 마땅하다.
더구나 법률에 의한 공식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가 이런 짓을 공개적으로 벌인다니 믿어지지가 않는다.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재발 방치를 만들어야 되겠다. 정책을 만드는 주권자 국민의 판단을 흐리려는 고의적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의 적이다. 예. 그러면서 말이죠. 이게 프레시안 보도에 제가 찾아보니까 존재하지도 않는 백만장자 탈한국, 철진한 떡밥 덥성문 보수 언론들, 프레시안 좌파 언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요 프레시안에 나온 요거 기사를 이거 봐, 이거 엉터리잖아. 헬리앤 파트너스 이거 잘못된 거야. 여기 지금 나와 있잖아요. 4등이라고. 예. 그래서 상의 이거 그대로 둬서는 안 된다. 민주주의다. 엄중책임 재발 방지 장치 만들어야 된다. 이거 대한상공에서 이제 박살 나는 것이죠. 예. 자, 이런 입장을 내놓은 겁니다. 예, 여러분들 충분히 아시겠죠? 예. 그래서 대한상의야 이런 잘못된 정책을 내놓고 가만히 앉으면 되냐? 이거에 지금 이거를 비판하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대한상의가 냈으니까 이 보도 자료를 가지고 이 보수 언론들 경제지들 그대로 보도하니까 이거 잘못됐다 비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상의는 이런 논란을 의식해서 추가 보도 자료를 내고 해당 통계는 산출 방식과 방법론에 대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하고 학술적 공식 통계로 인용하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존재한다. 그래서 통계 인용 자제를 하라 이런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예. 자, 근데 이제 이 정도로 해서 이건 마치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민당의 합당 문제와 관련된 내분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합당 문제. 예. 이거 지금 민주당 지금 우리 보도를 보면은 완전히 지금 민주당이 말이죠. 난리가 난 겁니다.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일 세게 지금 지금 정청래 반기를 드는 사람이 강덕구 의원입니다. 강덕구 의원. 예. 강덕구가 말이죠. 지금 이 페이스북에다가 올린 글이에요. 당 대표가 특정 커뮤니티에서 좌표를 찍고 특정 유튜브에서 제 전화번호를 공개했다. 이것은 야만이고 폭력이다. 예. 그러면서 요새 참 힘들다. 몸무게가 4kg 빠졌고 입안이 헐었고. 예. 그래서 2만 개 가까운 문자 폭탄을 받았고. 예. 그리고 이렇게 전화번호를 공개한 이후에 훨씬 더 심해졌는데 이것은 야만이고 폭력이다. 저는 나름대로 정치를 원칙을 지켜왔다. 그래서 이낙연 대표가 박근혜 사면을 얘기했을 때 공개적으로 반대했고 싸웠다. 그때도 저는 공격을 도로하지 않았다. 자, 그래서 정청래 대표가 멈추지 않으면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당원과 국민이 지도자를 의심하기 시작한다. 정청래 대표는 당원 주권이라고 얘기하지만 대표 주권이다. 더 이상은 안 된다. 통합이 아니라 분열을 만들고 있다. 정청래 대표가 멈추지 않으면 여기까지.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자기 공격하는 것은 재갈을 물리는 것이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어요. 세게. 그리고 황명선, 한준호, 그리고 또 여기에 빠지지 않는 사람이 있죠. 이현주.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참전하고 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이분을 이제 쭉 보니까, 예. 지금 이 강덕구가 누군고 하고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 당대표일 때 수석 사무부총장이었어요. 그리고 김민석 총리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신명계 재선 의원입니다. 안양입니다. 안양. 예. 그리고 이제 경남 김해 출신이에요. 그 다음에 5대, 8대, 9대 경기도 의원 3번, 경기도의회 의장, 그리고 경기도 연정 부지사, 그리고 21대, 22대 국회의원 안양구입니다. 그리고 이제 민주당 현재 그러니까 과거에 수석 사무 부총장을 역임한 시청자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